네, 현님 현재 어떤 회사 다니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독일계 스포츠 브랜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독일계 스포츠 브랜드 회사라고 하면 되게 유명한 그 회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예, 그 회사 들어가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학생 신분으로 뭔가 네네. 주니어 포지션에 네. 외국계 이제 정보들이 많이 네네. 올라오는 플랫폼들을 네. 주로 찾아보면서 정보를 네. 얻었던 것 같아요. 플랫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슈퍼루키라든지 네. 피플앤잡, 네. 글라스도어, 링크드인 이렇게 음. 대표적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근무하시고 계신 직군이 네. 디지털 애널리틱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디지털 애널리틱스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강의를 들었다던가 아니면 자격증을 땄다던가 이런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인턴을 3개 정도 하고 네. 졸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네. 이제 실무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뭔가 나랑 성향이 맞을 것 같은 업무나 네네. 좀 원하는 부서들이 네. 머릿속에 정해지면서 네. 일을 하려면 정량적인 거, 정성적인 거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 끝에 이제 많이 찾아가 보고 또 조언도 얻어보고 하면서 그분들이 준비하신 거를 많이 음. 물어보고 저도 이제 카피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디지털 애널리틱스란 직군은 음, 사실 뜬 지 얼마 안 되는 직군이잖아요. 우리가 음,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재무 혹은 뭐 개발 음, 쪽이나 아니면 제조 쪽 직군은 음, 익히 알고 있는 직군들이 많은데 디지털 애널리틱스는 어디서부터 커리어를 출발해야 될지 음,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음, 굉장히 몰랐던 시절이 아닐까. 근데 지금도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말씀해 주셨던 선배님들 찾아가거나 아니면 네. 디지털 애널리틱스 직군의 현직자분들을 음, 뵈러 가서 어떤 식으로 커리어를 준비했는지,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어떤 음, 툴들을 다루는지 이런 걸 먼저 알고 그 툴들을 준비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터넷 강의나 커리어 교육 같은 것도 많이 받으셨나요? 툴들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툴을 알려주는 그런 교육 이런 플랫폼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네네, 교육기관들 많이 찾아보고 네, 또 뜻이 맞는 스터디 그룹을 네, 발견해서 네. 지금 되게 오래 같이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아까 인턴도 3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네. 인턴 3개 다 디지털 애널리틱스 직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음, 인턴인가요? 사실 첫 직장은 이벤트 에이전시 안에 이제 음, 디지털 CRM 직군이었고, 네, 거기서는 이제 처음 그냥 회사 업무를 경험해 보는 네, 기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한국계 회사인데, 이제 네. 다른 해외에 이제 나가 있는 오피스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서 뭔가 분석을 하는 게 기본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나가는 다른 팀 분들의 업무를 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 안에 업무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딱 디지털 애널리틱스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뭐 PR 에이전시라던가 아니면은 디지털과 연관된 직무들을 하면서 네. 좀 경력을 쌓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디지털이라는 게 한 분야에서만 뭔가 업무를 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다 그런 에코시스템 안에서 네, 같이 흘러가는 네, 이제 생태계다 보니까 네, 좀 이 업무도 결국 알아야 되고 네, 경험해 봐야 되고 저 업무도 알아야 되고 네. 경험해 봐야 되는 게 필요해서 좀 같이 업무를 할 때 나는 분석 쪽이 더 맞을 것 같다는 결론이 있었어서 졸업을 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직무가 좀 확정이 됐던 것 같아요, 음, 머릿속에서. 그러면 그 세 개 인턴 다 굉장히 큰 규모의 기업은 아니었죠? 아무래도 한국에 있던 오피스는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네.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였고, 이제 거기 파견 나가 계신 주재원 분들이랑 같이 일하는 경험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음. 관련 직군으로 일하더라도 그 스펙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로 들어도 아,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어, 처음에는 다 갖춰져서 일부만 소위 말하는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 이제 뭐 큰 좀 시야를 갖고 그때그때 회사에 필요한 일들에 투입이 되면서 좀 큰 시야를 갖고 이제 좀 음, 작은 일을 하는 좀 큰 규모의 회사에 가게 되면 오히려 전체를 먼저 그린 다음에 내 네, 업무가 어떤 영역인지 알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소규모의 기업으로 가는 거를
거기서 커리어를 시작하는 걸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취준생분들이. 네. 처음부터 큰 규모의 기업을 대부분 가고 싶어 하시는데, 음.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옛날처럼 신입 공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아무래도 수시청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직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곳들이 있다. 근데 거기서 커리어를 시작해도 나중에 큰 규모로 옮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에서는 내 롤이라던가 내 업무 영역이 좀 플렉서블한 영역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떤 직무를 잘할 사람인지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이제 네. 큰 규모에서 지원할 때도 좀 자신감을 갖고 지원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니시는 글로벌 브랜드, 회사 분위기야, 업무 환경은 좀 어떠세요? 제가 막 한국 안에서 이제 뭐 한국계 대기업 이런 네. 문화 경험은 없어서 네. 객관적으로 우리 회사가 어떻다라는 거는 네. 사실 알지는 못해요. 네.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업무 외적인 거 네. 그런 업무에 뭔가 집중되기 어려운 네.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네. 잘 갖춰져 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다는 얘기 같은데. 네, 사실 그런 뭐 네. 좀 물리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좀 네. 눈치라던가 이런 네. 조직의 분위기 같은 것도 네.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런 업무 외적인 거를 신경 쓰는 네. 그런 좀 방해 이런 게 네네. 없는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그 정도의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가서 딱 정해진 트레이닝 코스가 없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건 어떠세요? 다른 친구들이 한국계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연수원, 뭐 네. 이런 기간이 뭐 네. 2달, 뭐 한 달 네.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일단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직무를 잘하겠다고 네. 이제 면접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 직무에 대한 그냥 오너십이 바로 네. 주어져요. 저는 그런 게 사실 그런 성향이 더 익숙하고 네. 그런 성향이어서 네. 스스로 공부를 할 뭔가 그런 베네핏을 주기는 네. 해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제도로 이제 아, 내가 그 포인트를, 포인트로 이제 카드로 이제 다른 이제 뭐 외부 교육기관을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인턴이나 신입 레벨에서도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진행해 볼 수 있다라는 말인가요? 이거는 이제 팀이나 회사마다 다른 부분인데 제가 입사했을 때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아예 그런 공식적인 프로젝트가 네. 있어서 네. 몇 달은 그거 준비하면서 이제 회사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취준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될 만한 얘기인 게, 음. 인턴 들어갔다가 스펙을 못 쌓고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들어갔다가 프로젝트 경험이 뭐 전무하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볼 만한 업무의 경험이 없으면은 사실 인턴 경험하고도 나중에 면접장이나 뭐 자소서 쓸 때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의 인턴십은 그래도 주도적으로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주어지군요. 디지털 애널리티스라는 직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디지털 애널리티스라는 직군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직군인가요? 디지털 애널리틱스는 일단 한국에도 브랜드 회사에는 많이 생긴 지 오래되진 않아서 생소한 게 맞고 이제 디지털 애널리틱스라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그런 그냥 매출 분석 플러스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뭔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매출 데이터를 뭐 월별로 보고 왜 매출이 떨어졌을까를 뭔가 제품적으로나 아니면 프로모션 아니면은 그냥 재고 분석 이렇게 그냥 분석을 했다면 디지털 분석은 먼저 그 기반이 하나가 더 깔리는 것 같아요. 먼저 데이터 분석의 시작이 웹사이트에서 뭐 행동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검색어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안에서 그런 퍼넬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먼저 여기서 이 KPI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여기서부터 고치면 이제 점점 매출은 나아질 것이다라는 논리로 업무를 하는 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이커머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확실히 오프라인 쪽보다는 온라인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여러 채널이 있지만 이제 디지털 애널리틱스 분들,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KPI로 움직이는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우선 지금 있는 팀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팀이라서 디지털 분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걸 먼저 실행을 했던 그런 헤드쿼터나 이제 에이펙 본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미팅을 하고 한국에도 그런 걸 셋업하기 위해서 이제 브릿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라고 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뭔가 프레임워크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 웹사이트에 뭐 디지털 KPI를 모니터링하고 예를 들면 검색어에 대한 KPI, 소비자 행동에 대한 KPI, 그리고 웹 플랫폼의 전체적인 그런 트렌드들을 먼저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매출 분석 이렇게 단계적으로 어디서부터가 이제 잘못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고민하는 미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안타깝지만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디지털 애널리틱스의 직군도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디지털 이제 시장에서 빨리 더 분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툴이 나오고 있고, 이제 기존에 있던 툴들도 이제 더 진화되면서 이제 좀 더 정교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회사들도 방향성이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뭔가 디지털라이즈드 된 분석 환경을 구축하는데 그 포커스 돼 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는 좀 더 나은 방향, 그리고 좀 더 갖춰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기업에서도 아는 거죠.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겠다, 아니면 온라인을 키워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화를 좀 가속화시키는 것 같고, 그 덕분에 툴에 대한 도입이나 현재 툴에 대한 업데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툴 다루고 계세요? 저번에 이직하기 전에 회사는 네. 그냥 직영 그 이커머스 팀이었어서 네네.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파워 BI 통해서 네. 그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관점에서 네네.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이제 네. 자동화된 대시보드를 회사에 있는 어떤 부서든 어떤 직원이든 다 그날 아침에 매출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했었고, 지금은 약간은 B2B2C 같은 파트너사들의 뭔가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약간 크롤링 기반의 그런 툴들을 네, 사내에서 이제 네, 셋업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구글 애널리틱스와 파워 BI를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애널리틱스 직군으로 좀 갈 수 있을까요?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소프트 스킬이야 당연히 이제 업무를 준비하면서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 또 과제도 해보고 조별 과제도 해보고 인턴십도 해보고 하면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드 스킬이야말로 해야 될 것들이 명확하니까 이제 뭐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이나 수료증 그런 걸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검색 마케팅 관련된 그런 한국에 있는 자격증을 준비를 해본다든지 하면서 어떤 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스터 해보는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구글 애널리틱스, 파워 BI 이런 기본 툴들을 숙지를 해놓으면 다른 새로운 툴을 만났을 때 기존 툴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진 기능이 있는 툴이기 때문에 제일 추천하는 바는 약간 기본적인 툴을 마스터해서 그 툴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게 좀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랑 파워 BI가 거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디지털 애널리틱스라는 직군이 당연히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전망이 밝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전망은 좀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는 전망도 이제 밝기 때문에 계속 추구했고 그걸 준비해 왔고 업무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이렇게 계속 많은 툴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더 많은 이제 분석가들도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계속 그런 툴들을 뭐 데이터를 다운받고 리포트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약간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읽어낼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좀 더 그런 개인적인 전망이 밝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툴이 여러 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더 많은 툴을 다룬다던가 툴에 대한 습득력을 높이는 것 외에도 네. 이 툴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왜냐면 단순히 뭐 구글 애널리틱스를 공부하자고 하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구글 음, 애널리틱스만 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는데 결국 이걸 쓰지 못하면 계속 툴만 공부하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결국에는 회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걸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인턴십 경험을 통해서 그걸 적용하는 데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혜원님은 향후의 커리어 패스를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일단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키워드가 있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 오토메이션, 그다음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있어요. 이제 향후 목표는 비즈니스 환경을 좀 더 디지털화해서 업무를 할 때 최대한 매뉴얼 업무를 줄이고 그런 디지털 데이터들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디지털 KPI를 트렌드를 지켜보고 그걸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드밴스한 환경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현재 다루고 있는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워 BI 외에도 다른 툴을 좀 배워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웹에 대한 그런 에코시스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 온라인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테크니컬적인 그런 지식,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온라인 그런 에코시스템을 머릿속에 갖고 있고 또 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제 내 데이터가 이 에코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옵티마이즈 할 수 있을지 그런 인사이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발자 역량까지 좀 갖춰야 된다라는 말이죠. 개발 업무를 스스로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네, 개발자분이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네. 기획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아마 애널리틱스 쪽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애널리틱스 툴이 그 온라인에서 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인턴 경험을 통해서 실무적인 것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디지털 애널리틱스는 단순히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그거를 분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분석하고 난 뒤에 UI, UX를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상품 네. 배치를 바꿀 수도 있고 상품을 바꿀 수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CSS를 다루는 디자이너분들하고도 소통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발적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걸 알아야지 커뮤니케이션이 편하기 때문에 네. 개발 역량도 갖추면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KPI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이 KPI가 옵티마이즈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알고 또 약간 가설을 세워서 이렇게 하면 우리 UI UX 측면에서 좀 옵티마이즈 되겠다는 걸 먼저 제시할 줄 알아야 그 결과를 예상치를 보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됐네? 하면은 왜 잘 안 됐지를 또 러닝하는 기회고 잘 됐으면 또 그 포인트를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좀 프랙티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그걸 알아야지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다른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주도권을 질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개발 영역을 지금부터 개발 학원을 끊고 이제 음, 학습을 하고 뭐 배운다기보다는 일단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음, 부서와 짧게라도 소통을 해보면서 음, 이제 그분들과 캐주얼하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네.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워 BI 툴 같은 게 나왔는데 이 직무를 잘하려면 가장 필요한 스펙, 역량은 뭘까요? 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온라인의 생태계를 먼저 A부터 Z까지 그려보고 또 배워보고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음,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 스킬 같은 그런 툴에 대한 공부 그리고 뭔가 빠르게 도입되는 그런 툴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한 가지 툴을 이렇게 마스터 해보는 경험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더 뭔가 데이터들을 매뉴얼로 그때그때 보고 막 빠르게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취합하기 위해서 엑셀을 다운받고 막 가공하고 막 레포트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사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그 속도가 늦어지면 뒤처질 수밖에 그쵸.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런 레포트 하는 시간까지 측정할 정도로 빠르게 오토메이션 하는 게 중요한
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데이터가 이제 모이고 정제되고 리포트되고 또 비주얼라이즈 되는지를 이제 그 툴 안에서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원님이 툴을 잘 다뤘고 인턴 경험이 있었던 건 알겠어요. 음, 근데 그거 외에도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에 입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마지막 면접 장소에 가면은 음, 대부분 다 비슷할 거 아니야. 그 정도 툴은 다 다르고 그 정도 인턴 경험은 다 있다고 쳤을 때, 음. 아, 이 포인트 때문에 내가 붙을 수 있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직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직무 경험이라도 그 얘기를 들어보고 뭔가 우리 비즈니스에 필요하다. 지금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회사의 과제에 뭔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좀 네,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도 많이 어필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소스가 약간 이전 회사, 뭐 대학교 때 프로젝트 이런 거를 키워드로 많이 설명을 해서 외국계 특성상 이제 바로 투입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와서 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실제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의 어려웠던 점, 뭐 가장 좋았던 점, 그리고 성과를 뭐 수치로 말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직무를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전달한다면, 음, 일단은 그런 툴 뭐 공부 이런 거를 떠나서 좀 더 이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이미 현직자들 이제 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그런 그룹들을 찾아가서 같이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스터디 그룹만 해도 예전에는 막 찾아가서 만나서 공부를 해야 되고 막 어렵게 준비를 해가서 토론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그냥 아침에 카톡에서 뉴스레터를 서로 공유한다던가 아니면은 분석했던 그런 인사이트를 서로 공유를 한다던가 이런 캐주얼한 스터디 그룹들이 많아서 저도 아침에 그냥 일어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올라온 단톡방들을 보면 요즘에 약간 트렌드, 요즘에 뭐 분석 트렌드, UI, UX 트렌드 같은 걸 자연스럽게 그냥 듣게 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커뮤니티 있으실까요? 저는 디지오션이라는 이제 네. 개인 그런 분이 하는 네네. 현직자 분이 하는 플랫폼인데 네. 거기서 많이 도움을 얻고 있고 네. 지금도 현직자지만 저도 네. 많이 배우고 있고 주말에 시간 나면 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음, 분석하는 쪽에 많이 이제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음.